아무 일도 없는데 문득 가슴이 무거워지고 남편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렸던 적 있으십니까? 그냥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그렇게 넘기려 해도 자꾸만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도는 날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57세 정숙 씨의 하루는 늘 같았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남편 아침상을 차리고 다녀오세요 하며 현관문을 닫고 하루 종일 집안일을 챙기다가 저녁이면 남편의 하소연을 듣는 것으로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오늘도 회사에서 젊은 애들이 말을 안 들어. 이 나이에 뭐 새로 배울 게 있나. 아, 피곤해. 그 말들은 늘 반복되었습니다. 정숙 씨는 처음엔 그냥 들어줬습니다. 그래, 힘들었겠다. 그럴 수 있지. 우리도 예전엔 그랬잖아.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말에서 편안함보다 지친 기운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퇴근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뭐 했어? 집에서 할 일도 별로 없을 텐데. 심심하지 않아? 그 순간 정숙 씨의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그렇게 보이는 걸까?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내가 하는 일이 그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구나. 그리고 그날 저녁 동창 모임에서 잠깐 만난 한 남자친구의 말 한마디가 너무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정수가, 너 오늘 목소리 되게 밝다. 뭔가 좋은 일 있어? 그 순간 정숙 씨는 낯선 기분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목소리를, 자신의 상태를 관심 있게 봐준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그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숨겨진 허기였습니다. 62세 미경 씨는 남편과 3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큰 다툼 없이 평범하게 그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식들도 다 독립했고 이제 둘만 남았습니다. 어느 날 미경 씨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비슷한 나이대 남성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미경 씨가 쓴 글씨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획이 참 부드럽네요. 마음이 편안하신 분 같아요. 그날 밤 미경 씨는 그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 남편은 언제 마지막으로 자신을 그렇게 봐줬을까? 남편과 나누는 대화는 언제부터 밥 먹었어? 병원 갔다 왔어? 오늘 날씨 춥네 같은 것들 뿐이었을까? 미경 씨는 자신이 이상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왜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왜 30년, 40년을 함께 산 남편의 말은 무겁고 처음 만난 사람의 말 한마디는 가슴에 남는 걸까요? 이것은 관계의 에너지가 소진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쌓인 정서의 통로가 남편과의 대화 속에서 이미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중년이 되면 우리는 외부에서 인정받을 기회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자식들은 독립하고 사회적 역할도 줄어듭니다. 일터에서 은퇴하거나 집에서의 역할도 축소됩니다. 그 안에서 남편의 말 한마디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거울이 됩니다. 그런데 그 거울에 비친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집에서 할 일도 별로 없을 텐데. 요즘 뭐하고 지내? 넌 편하지? 이런 말들 속에서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보입니까? 존재감 있는 사람? 아니면 그냥 있는 사람? 그리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흔들림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사랑을 가장한 결핍입니다. 남편의 말 속에 존중, 격려, 관심이 사라졌을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대체 가능한 따뜻함을 찾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나를 봐주길 원하고, 누군가 내 존재를 인정해 주길 원하고, 누군가 내 말에 귀 기울여 주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흔들림의 정체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주는 이유는 사랑 때문이 아니라 결핍 때문인 경우가 더 많다. 이건 죄책감을 주려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인간 마음의 무게를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흔히 이렇게 착각합니다. 아, 혹시 나도 다시 사랑을 느끼는 걸까?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이 생기다니. 나는 나쁜 사람인가? 하지만 아닙니다. 그건 사랑의 시작이 아니라 결핍의 소리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행동입니다. 관심입니다. 상대의 존재 자체를 기쁨으로 여기는 지속적인 마음입니다. 상대가 없으면 허전하고 상대가 웃으면 함께 웃고 상대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반면 흔들림은 무엇입니까? 흔들림은 부족함의 신호입니다. 충분하지 않은 관심, 말의 온기, 존중의 언어가 자꾸 비어 있을 때 그 빈자리가 다른 곳에 작은 친절, 작은 경청, 작은 관심으로 채워지려는 심리입니다. 결코 부정적인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극히 건강하고 성실하고 충실한 중년 여성 대부분이 한 번쯤 이 감정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했던 관계의 온도는 말로 표현되지 않을 때조차 따뜻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59세 선영 씨는 남편과 대화다운 대화를 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루 중 나누는 말이라곤 밥 먹어 병원 갔다 와 날씨 춥네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선영 씨는 카페에서 우연히 옆자리 남성과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이 선영 씨가 읽고 있던 책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 책 재밌어요? 저도 읽어볼까 하는데. 선영 씨는 책 이야기를 했고 그분은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 얘기하시는데 목소리가 정말 생기 있으시네요. 평소에 독서 모임 같은 거 하세요? 선영 씨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그 대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와 책 이야기를 했지? 남편은 내가 무슨 책을 읽는지 관심도 없는데. 그날 밤 남편이 물었습니다. 오늘 뭐 했어? 선영 씨는 대답했습니다. 응. 그냥. 별일 없었어. 남편은 고개만 끄덕이고 TV를 켰습니다. 선영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지만 서로의 세계에는 없구나. 여러분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바람? 불륜? 배신? 아닙니다. 이것은 외로움입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느끼는 외로움. 같은 밥상에 앉아서도 느끼는 단절. 같은 침대에 누워서도 느끼는 거리감. 그 외로움이 작은 관심 하나에 흔들리는 겁니다. 중년 여성의 외로움은 젊었을 때와 다릅니다. 젊었을 때는 아이들을 키우느라 바빴고 일하느라 바빴고 집안일 하느라 바빴습니다. 외로울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아이들은 독립했고 일도 줄었고 하루가 깁니다. 그 긴 하루 동안 누가 당신에게 관심을 보입니까? 누가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줍니까? 누가 당신의 존재를 인정해 줍니까? 남편은 퇴근해서 TV만 보고 자식들은 명절에나 연락하고 친구들도 다들 바쁩니다. 그렇게 외로움이 쌓입니다. 그러다 누군가 작은 관심을 보이면 그것이 마치 사랑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외로움이 만든 환상입니다. 말의 온도가 떨어진 관계에서 작은 따뜻함은 사랑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단지 오랫동안 목말랐던 관심에 대한 반응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택의 갈림길이 옵니다. 만약 이 감정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의 빈틈은 더 커질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커질 것입니다. 현실과의 거리감은 더 벌어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대화, 작은 관심이면 충분했는데 점점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문자를 기다리고 만남을 기대하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좌우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게 됩니다. 반대로 멈추고 숨을 고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관계의 진짜 결핍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흔들린 건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내가 외로웠기 때문이구나. 내가 원하는 건 새로운 사랑이 아니라 인정과 관심이었구나. 이렇게 정확히 알게 되면 대응 방법도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흔들림 자체는 틀린 것이 아니다. 다만 그 흔들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사랑이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결핍의 반응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문장을 조용히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은 사랑보다 결핍을 먼저 말한다. 상대의 말이 반복될수록 관계의 온도가 보인다. 희망보다 부족함이 먼저 흔들린다. 따뜻함이 줄어들 때 마음은 다른 온기를 기억한다. 이 문장들은 어떤 다그침이 아닙니다. 그저 현실을 들여다보는 눈입니다. 64세 혜자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남편과는 대화가 없었고 동네 합창단에서 만난 한 남성과 자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혜자 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고 공감해 주었습니다. 혜자 씨는 점점 그분을 기다리게 되었고 합창 연습이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혜자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혜자 씨는 그날 밤 혼자 생각했습니다. 나는 진짜 그분을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누군가 나를 봐주는 게 좋은 걸까? 그리고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나는 외로웠다. 그분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내가 오랫동안 관심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혜자 씨는 그 후로 합창단 남성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대신 남편에게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합창 연습 다녀왔어. 새로운 곡 배웠는데 정말 좋더라. 처음에는 남편이 무심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래? 좋겠네. 하지만 혜자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자신의 일상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쯤 지났을 때 남편이 먼저 물었습니다. 오늘 합창단 어땠어? 혜자 씨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사람도 변할 수 있구나.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왜 남편은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걸까? 왜 우리는 이렇게 된 걸까? 이것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년 남성도 외롭습니다. 다만 표현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남성들은 외로움을 침묵으로 표현합니다. 말을 줄이고 TV에 빠지고 스마트폰만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회사에서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년이 가까워지면서 밀려나고 젊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자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 상처를 집에 가져와서 아내한테 풀 수는 없으니 그냥 침묵합니다. 아내가 말을 걸어도 응, 그래 정도로만 대답합니다. 그것이 남편 나름의 방어 기제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내에게는 어떻게 느껴질까요?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나는 이제 중요하지 않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부부가 같은 집에 살면서도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둘 다 외롭지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외로움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멀어지는 이유는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외로움을 나누는 법을 잊어서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가만히 울리는 질문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지금 진짜 무엇이 부족해서 흔들리는 걸까? 먼저 솔직해지십시오. 나는 지금 사랑에 빠진 게 아니라 외롭고 관심받고 싶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둘째, 그 외로움을 남편과 나누십시오. 여보, 요즘 우리 대화가 너무 없는 것 같아. 나는 당신이 궁금한데. 이렇게 먼저 말을 거는 겁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무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조금씩 열립니다. 셋째, 자신만의 세계를 만드십시오. 남편에게만 의지하지 마십시오. 취미를 갖고 친구를 만나고 배우고 경험하십시오. 당신의 존재감은 남편의 관심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넷째, 흔들렸던 그 감정을 다시 돌아보십시오. 그때 나를 흔들었던 건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의 결핍이었구나. 이것을 명확히 알면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을 찾는 마음이 아니라 결핍을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 질문이 오늘의 당신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혹시 이건 내 얘기다라고 느끼셨나요? 그렇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죄책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수많은 중년 여성들이 같은 감정을 경험합니다.
오랫동안 관심받지 못한 채 살아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작은 친절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흔들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결핍이라는 것.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채워지지 않은 허기라는 것. 그것을 알면 선택이 달라집니다.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사랑이 아니라 부족함인가? 말 한마디가 당신을 흔들게 만든 진짜 시작점입니다. 그 점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한 걸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밤 혼자 조용히 앉아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진짜 무엇이 필요한가? 새로운 사랑인가 아니면 지금 관계 안에서의 온기인가? 그 답을 찾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조용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